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ESG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ESG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ESG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환경, 사회 체계, 지배구조 또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기업이 하는 투자, 분배, 유통, 판매 등 경영에 영향을 끼쳐서 지속가능한 경영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ESG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책임 경영 또는 투명 경영으로 이끌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진국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예 투자도 받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ESG 특별 경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레베카 핸더슨 박사는 자본주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ESG 지수의 필요성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죠. 경영을 우선하면서 기업의 공적 성격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투자자들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이집단처럼 되었다고 비판하는 그는 저는 이런 방식의 경영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특히 서양에서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 1989년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선이라고 하는 엑선 발데스 회사가 기름 유출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에 환경에 끼치는 기업의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본 많은 사회단체들이 기업들에게 관련된 환경 영향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라고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셀과 같은 정유 회사들이 그 경영 원칙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97년 만들어진 환경책임경제연합 유엔 산하의 모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표준화를 위해 지구적 합의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 250대 기업의 80%가 이에 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ESG 지표의 개선이 오히려 미래의 회사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에 점차 동의해 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블랙락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투자자 회사, 이 7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CEO 레디핑크라는 CEO가 향후 ESG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세상에 이런 선언하는 메일을 보내는 바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는 그 메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이후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여러분 아시죠? 그 유엔의 노력으로 ESG와 지속 가능성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 원칙으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장하는 이 자유주의 시장 원리 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ESG의 우수 사례를 말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재생물을 활용해서 질이 좋은 옷을 만들어서 오래 입도록 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케팅에는 이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카피를 넣을 정도입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매출 1%를 환경보호에 기부하고요. 2018년 기준에 1082개 단체에 후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파타고니아 50% 이 제조 원료의 50%가 폐기물로 만들어진 파타고니아 티셔츠입니다. 내연기관차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이제 2050년 또는 39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선언했는데 내연기관차들로서는 참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결국 ESG는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겠지요. 명분과 선언만으로 기업들의 정책을 전환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업의 생존 생태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각 회사마다 CSR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탄소 배출 중립, 에너지, 물 사용 관리 등등 인권, 직원 복지 등이 사회성과 보장성이 강화돼야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회 구성 및 임원과 직원 간의 협력적 구조 등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예 기업의 생태 자체를, 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ESG도 사실은 시대적인 산물이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ESG가 기업의 내부 경영 원칙에 관련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전보다 더 공공성을 띄도록 하는 그 방향성에는 크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가 그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칙을 다 합의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적인 기업 경영, 책임 경영, 특별히 탄소 중립 이런 것들 서구 선진국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할 텐데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이 많은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 텐데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이라는 의제가 어쩌면 또다시 이 불균형한, 불공평한 세계 무역 질서의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의 불공평을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이나 초국적 기업이 탄소 중립 부품을 요구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다 실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과 투자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비용의 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과연 손실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부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제시하는 ESG 지수들이 각기 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이 저는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요. ESG와 같은 경영지수 관리보다 경제적 민주화 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같은 보다 더 선명한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부가 더 정의로운 경제를 구조화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개인들의 소비나 또 생활 패턴들을 이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전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은 분명하지만 또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그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어쨌든 ESG는 기업의 내부의 작동 원리나 이윤 창출의 방식을 개선해보고 인류가 공존하는 방식, 사회적 책임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구조적 차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기업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도 또 지구 사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그런 문화가 일상적인 삶에서 좀 구체화되고 실천되면 좋겠는데요. 기업은 ESG 경영을 하고 개인은 ESG적 친화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이러한 일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공동체가 나선다면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아는 관양 대방교회는 모든 교회 조직을 ESG 실천을 위한 조직과 부서로 전환해서 그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간다면 기업이 하는 ESG 운동보다 오히려 더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